언제부터 HPMC,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독성 물질이라는 얘기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이 논란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만들 때는 공장에 주문하려면 한 번에 발주를 많이 넣어야 공장에서 만들어줬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큰 회사가 아니면 영양제 시장은 접근하기 쉽지 않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공장이 상대적으로 소량씩 생산해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건강기능식품은 만들었는데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자본 싸움이에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친숙해지려면 마케팅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쏟아내야 되는데 뭔가 획기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고도 자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했죠.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건데요. 바로 화학 부형제. 알약이 들어가는 부형제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독이다? 특히 이산화규소는 규폐증의 위험이 있고 다른 것들은 영양소 흡수도 안 되고 설사를 유발하고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은 맞는 얘기고 반은 틀린 얘기라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선 부형제는 알약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부형제에 관한 전문 서적을 참고하면 이산화규소인 콜로이달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여기에 세이프티 부분을 함께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산화규소는 국소 또는 경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고 자극성이 없는 부형제이다. 참고로 경구용은 입으로 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강주사나 피하주사로 사용하면 국소 조직 반응이나 유가종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규소는 비경구적으로 투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거 말고는 섭취하지 말라고 하네요. 이산화규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장기간 폐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규폐증이라는 걸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건 흡입하는 건데요. 예전에 광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걸리던 병이에요. 미세한 실리카 가루나 분진들을 마시니까 폐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게 규폐증이라는 폐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걸 경구투여에다가 갖다 붙여요. 무슨 말이냐면 규폐증 걸릴 수 있는 원료인데 먹으면 안 좋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사실 모든 식품은 어떻게 투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나 설탕, 소금 이런 것도 우리가 경구투여, 즉 그냥 먹으면 안전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농축시킨 주사제로 만들어서 투여하거나 직접 코로 들이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장기간 말이죠. 당연히 우리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겠죠. 이렇게 투여 경로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짬뽕시킨 정보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나머지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HPMC도 독성이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량 섭취하면 완화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냐면요. 관련 논문을 찾아봤을 때 1일 10g 정도를 먹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10g 정도면 HPMC로만 구성된 1000mg짜리 알약 10개를 먹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알약 1개에 HPMC가 2에서 5%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대략적으로 타이레놀 정도 크기 알약으로 500개 정도 먹어야 HPMC 10g 정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만큼 먹어야 설사가 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구투여 시 독성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 경구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량으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FDA에서도 직접 및 간접 식품 첨가물로 승인되었으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도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부형제 원료들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나오는데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부형제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짜집기만 잘하면 이런 마케팅 논리가 성립하고 이게 비전문가 블로그나 카페 등에 퍼지면서 혼동을 주게 됩니다. 덩달아서 이런 부형제 마케팅 대열에 끼지 않으면 제품이 잘 팔리지가 않으니까 영양제 회사들이 하나둘씩 부형제 무첨가
이런 걸 유행처럼 달고 살게 되었어요. 오늘은 부영제 관련 논란과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명한 오약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현혹되거나 선동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데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오약이었습니다.